쩐주의 마음은 여기가 있고 본인들의 마음은 여기가 있는 거죠.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장비 발주도 BOE에 준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BOE가 어떤 장비 회사들의 발주를 냈는지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중국 디스플레이 이슈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비전웍스 11조 원 투자의 향방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비전웍스가 8.6세대에 투자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기술 방식이나 이런 걸 확정을 안 해서 장비 발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정이 있습니다. 비전웍스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어떤 배경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나온 공시부터 보시면 이게 비전웍스가 내놓은 공시인데요. 9월 3일에 나왔고 8.6세대 OLED 투자를 하는데 생산 능력은 원판 투입 기준 월 32,000장. 이게 기사에 따르는 32K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같은 말입니다. 투자 금액은 550억 위안이고요. 우리 돈으로 한 11조 원. 중요한 건 이제 투자금의 80%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OLED 라인 투자하는데 파주시랑 경기도에서 한 9조 정도 대준다 뭐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이런 뉴스를 보면 사실 좀 허탈하다 못해서 요즘에 좀 열받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아서. 사실 8.6세대 OLED 투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재작년 4월 4일에 발표를 했고 원판 투입 기준으로 월 15,000장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투자 금액은 4.1조 원. 규모로 보면 비전웍스 대비 이거는 절반이고 이건 절반이 좀 안 되죠. 현재 장비 반입 작업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일부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먼저 들어온 것들 먼저 돌아가는 거죠.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 디스플레이 쪽에 익숙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세대 구분 관련해가지고 좀 언급을 할게요. 반도체로 보면 200mm 웨이퍼를 쓰냐 300mm 웨이퍼를 쓰냐 요 차이거든요. 200mm 웨이퍼 쓸 때보다 300mm 웨이퍼를 쓰면 잘라지는 칩의 개수가 많아서 생산성이 훨씬 증가를 하잖아요. 이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65인치 TV를 하나 만든다고 봤을 때 패널 하나를 한 번에 한 개씩 만드는 게 아니라 이처럼 큰 유리기판 위에서 한 번에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이걸 이렇게 잘라서 면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유리기판에서 만들수록 훨씬 한 번에 더 많은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용 패널 생산에 사용됐던 주요 세대는 6세대 기판이고요. 이번에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8.6세대는 여기 나와 있는 8세대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죠. 이 6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인치 패널이 한 40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8.6세대로 올리면 13인치 패널을 한 92개 공정 한 번으로 한 2배 이상의 패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원가라는 거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한 번에 2배씩 만들 수 있다. 훨씬 더 경제적이죠. 여기서 궁금한 게 비전웍스는 생산 능력, 투자 금액, 자본 조달 다 해결이 됐는데 왜 장비 발주는 안 하고 있지? 원래 당초 생각하기로는 작년 4분기 그러니까 한 11월, 12월 정도면 주요 장비들 발주가 나올 거라고 봤어요. 뭐 흔히들 얘기하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증착 장비나 뭐 이온 임플란트 이런 것들 굉장히 납기가 길기 때문에 이것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올까? 여기 비전웍스의 고민이 있죠.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FMM으로 갈지 FMM 리스로 갈지 아직 결정 못했고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FMM이 사용되는 OLED의 증착 공정은 로직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 노광 공정하고 비슷한 중요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로직 반도체에서는 그렇잖아요. ASML에서 노광 장비, EUV 노광 장비를 가져와서 최대한 빨리 많은 수량을 확보해서 빨리 안정화시키면 파운드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증착 공정 역시 OLED에서는 노광 공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OLED의 증착 공정이 뭘 하는 거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휴일에 저희 애랑 그 키즈 카페에 가서 가지고 놀았던 건데 이게 디스플레이 구동 방식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모여서 하나의 화소를 이루는 각각의 서브 픽셀을 이용해서 색상을 구현하는 그 원리가 디스플레이랑 비슷해서 제가 이걸 한번 녹화를 한번 해가지고 왔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특히 TV 화면 같은 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서브 픽셀들로 이루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서브 픽셀들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옆에서 잘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의 화소가 각각 이렇게 자리를 위치하고 있고 각 화소는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쌓아가기 위해서 증착 장비가 필요한 거죠. 증착 장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써있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8.6세대 유리기판입니다. 이 유리기판 밑에서 OLED 유기 재료를 아주 고열로 끓입니다. 그럼 얘가 마치 물을 끓이면 100도씨 이상에서 기화하듯이 이렇게 OLED 재료도 기화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에 아무런 어떤 장애물이 없다면 이 기화되는 유기 재료들이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아주 균일하게 이게 붙을 겁니다. 근데 이 앞에 FMM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설치를 해놓고요. 이렇게 일부분을 가려 놓으면 여기가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서 갖다 붙겠죠. 요만큼만 이렇게 갖다 붙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갖다 쌓이겠죠.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마스킹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파란색을 끓여서 붙이면 여기가 파란색 화소가 되는 거고, 초록색을 끓여서 붙이면 여기가 초록색 화소가 되고, 빨간색을 기화시키면 여기가 빨간색 화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만 설명하면 되게 할만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스케일을 무시하고 그려서 그런 건데,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2m입니다. 2m. 그러면 한 2000m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요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은 10에서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면 요 전체에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의 구멍이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정신이 아득해지죠. 뭐 별 수천만 개 다 있겠죠, 그죠? 그거를 어느 한 점도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가 이 증착을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서 정확한 위치에 요만큼 적게 돼서도 안 되고 요만큼 많이 돼서도 안 되고 딱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증착이 돼야 된다는 거고, 또 심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두께는 20 마이크로미터 언더입니다. 엄청 얇죠. 두께가 이렇게 얇은 게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으면 이 끝에서 아무리 팽팽하게 당긴다고 해도 이 가운데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처집니다. 마스크가 이렇게 처지는 걸 보면 세깅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 아래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처져요. 그러면 여기서 끓여서 올라갈 때 이 부분이 올라가는 거하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이 부분이 공간이 이만큼 뜨니까. 근데 이거를 이 같은 변수들을 감안해서라도 이 앞에 정확하게 이게 맺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기재료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지만 OLED 업체들이 웬만하면 이 공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고 수율도 낮고,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옛날 삼성 SDI 시절에 처음에 OLED라는 걸 기획할 때만 해도 이 FMM 증착 공정이 이게 과연 가능한 거야? 말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웍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게 8.6세대 우리는 FMM 증착으로 하지 말고 VIP라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게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가 맥스 OLED로 먼저 데뷔를 시켰습니다. 요 관련돼서 요거를 이게 JDI로 오면 eRIB이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로 이제 바뀌었고, 이게 VIP로 된 거는 비전웍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공정이냐? FMM이 필요 없습니다. 화소를 형성하는데 FMM 필요 없이 하는 거예요. 일단 전 면적에 빨간색을 다 칠합니다. 다 칠한 다음에 내가 빨간색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포토레지스트로 마스킹을 합니다. 난 요 부분이 화소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려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체에다가 식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만 포토레지스트의 보호를 받아서 이만큼 남아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초록색을 다 칠하고, 또 포토레지스트로 마스킹을 하고, 또 한번 식각으로 다 날리고, 그럼 이렇게 되고, 이 일을 3번을 하면 녹색, 적색, 청색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또 심지어 또 다른 장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VIP 기술,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맥스 OLED로 만든 이 기술로 만들었을 때 화소의 크기가 이만큼 더 큽니다. 이만한데, 지금은 이만한데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고, 빨간색도 훨씬 커지고 초록색도 훨씬 커지죠. 이걸 우리가 개구율이 높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열려있는 공간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개구율이 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효율이 크고 내구성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되게 아이디얼한 컨셉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나 BOE는 이 기술을 아직 안 쓴단 말이죠. 양산에 적용한 바가 없어요. 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미리 투자했던 회사들이 이렇게 좋다는 기술을 안 쓰는 데는 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양산에 검증된 바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수율도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비전웍스가 아직 투자를 발표만 해놓고 기술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건, 기존의 FMM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좀 다른 방식을 써서 FMM을 한번 피해보느냐, 요걸 아직 결정을 못한 거거든요. 이리 갈 때와 이리 갈 때의
각각의 장비사들이 다릅니다. 자, 요걸 가운데로 딱 나눠서 FMM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캐논 도키, 선익, 알박. 근데 일본 알박은 요즘에 이쪽 사업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빠진다고 보면 결국엔 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FMM 리스로 가고 싶다. 우린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야스, 이게 국내 회사죠. 야스로 가거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회사는 약간의 방식이 좀 다른 게, 자, 요 평면에서 이렇게 한번 더 나눌 수 있죠. 요 위에 있는 야스는 기존의 증착 방식처럼 기판을 수평으로 눕혀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고 증착을 진행을 하는 FMM 리스 방식이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굉장히 신박한데 기판을 세로로 세워서 유리기판을 세워놓고 증착을 진행합니다. 같은 FMM 리스라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4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게 이 비전웍스의 고민입니다. 그 전에 일단 요걸로 할지 요 놈으로 할지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삼성이나 BOE가 먼저 8.6세대 투자하면서 이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이걸 택할 경우에 어느 정도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앞에서 투자했던 회사들이 시행착오 겪는 거를 보게 될 테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은 훨씬 최소화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걸 선택하기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비전웍스가 8.6세대 투자하기 위해서 허페이시하고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9조 원을 얻어냈다 그랬잖아요. 투자금을 받을 때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우리는 다른 회사들이 도전하지 않은 신기술을 쓰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신기술이 바로 요겁니다. VIP, FMM 리스 방식. 그러니까 전주의 마음은 여기가 있고 본인들의 마음은 여기가 있는 거죠. 아무리 본인들의 마음이 여기가 있어도 전주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이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생각건데 이걸 섞을 거다. FMM 온리로 가거나 FM 리스 온리로 못 가고 결국은 섞게 될 텐데 그 비중이 몇 대 몇이 되느냐, 요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비전웍스가 32K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월 32,000장, 이거가 총 4대의 증착 장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8.6세대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한 8K마다 한 대의 증착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2K면 총 4대죠. 그러면 한 대 이렇게 줄 리는 없겠죠. 그러면 어느 회사가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2대2 아니면 3대1 뭐 이렇게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FMM으로 3, FMM 리스로 1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 비전웍스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을 감안을 하면 일단 올해 1월, 2월 중에는 기술 결정이 끝나고 발주도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투자가 꼭 증착 방식과 관련 있는 투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그 프론트 플레인하고 백 플레인을 합쳐서 두 장을 합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다 이 프론트 플레인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관한 거고, 이 백 플레인은 이미 LTPO 방식으로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BOE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장비 발주도 BOE에 준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BOE가 어떤 장비 회사들의 발주를 냈는지, 8.6세대 라인에서 어떤 장비 회사들의 TFT 장비들을 발주를 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왔거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있는데 제가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비전웍스 11조 원 투자의 향방은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부제로 선익 시스템이냐 야스냐 아니면 둘 다 뭐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이건 그냥 제 바람이고요. 그냥 완전히 다른 회사들로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 바람이니까 이거 뭐 투자 권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제 생각인 거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즘에 좀 시절이 그래서 새해 인사 나누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올 한 해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소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